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마 마음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자리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 오는 게. 하지만 끝날 때쯤 되시면은 잘 왔구나. 들어볼 만한 이야기였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사업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 90년도 초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도 안 했는데 내가 삼성에 다닐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 있는 그 쌍용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 팔렸는데 그 쌍용 자동차에서 시험 연구실 진동소음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는 일은 참 재밌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농협에서 한 30년가량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 말년이 되시니까 정년퇴직 하시고 또 먹고 사시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82년도에 뭐 퇴직금에 집 담보 잡힌 돈 해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안정된 것 같은데 퇴직하고 나면 가난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망하시고 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화병에 오셨죠. 나이 50이 넘으시가 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화병에 오셔가지고 식도 후두암으로 한 3년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58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직장 생활 너무 오래 하지 말래요. 저한테 마지막 남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니까 직장이 인생을 평생 보장해주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직장도 인생을 평생 보장 안 해준대요. 농협에서 상무로 다닐 때는 폼 나요. 직원들이 상무님 어머니한테도 뭐 사모님 그러고 저한테도 아우 상무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뭐 때 되면 막 사들고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퇴직 딱 하시고 사업에 망하고 나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제가 한 10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뭔가를 대충 이해를 했어요. 직장은 다닐 때는 그럴 때 보이지만 결국은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직장에서 나오고 나면 할 수 있는 건 내 사업밖에 없는데 그놈의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망해보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한 방에 사업을 딱 시작해가 한 방에 성공하는 법이 없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는요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래요. 왜냐면 젊을 때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예외 없이 다 사업은 한 번씩 해봐야 된대요. 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 사업을 늙어서 하면요 아버지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에서 한번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젊어서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젊어서 망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학교 다닐 때니까 그 말이 뭐 저한테 확 피부에 와닿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단지 이제 제 기억 속에 그 말이 계속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제가 아버지가 나이 30대, 40대, 이렇게 50대 돼가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40대 중반 정도 들어서시면서 직장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를 제가 철이 들어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충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삼성에 들어갔던 이유도 제가 직장생활 오래 하려고 삼성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사회 경험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많이 가르쳐주는 회사,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 쭉 알아보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삼성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 간 거거든요. 근데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에 거래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여쭤봤는데 뭐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할 수 있겠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그래서 제가 막 삼성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사업을 알아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왜 유언만 남기셨나요? 유산도 좀 남기시지. 막 이런 원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면서 꿈이 있어가지고 희망이 있어도 좋긴 한데 그 꿈이 실현 불가능할 때는요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현실이 자꾸 불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라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굉장히 패기를 갖고 막 야망을 갖고 뛰어들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사업을 알아보는 가운데서 제 꿈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평생 직장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90년도 초에는 삼성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지금은 삼성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때는 삼성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 평생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사러 옮겼던 거죠. 이 사람이 꿈이 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꿈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접고 나니까 뭐 매일매일 회사 월급 나오고 또 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대로 뭐 지내기가 괜찮았어요. 하는 일도 재밌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자꾸 아버지 인생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저보다 먼저 근무하시는 이제 그 뭐 차장님, 부장님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사하면 그런 분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누구는 막 실력이 없어가지고 만년 차장이고 누구는 실력이 좋아가지고 막 젊어서 진급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은 저분들처럼 진급하지 못했을 때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노후를 걱정하게 되겠구나. 그 잊어가고 있던 그 아버지의 30대, 40대, 50대 그 인생이 막 명확하게 저한테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직장생활 한 3년 하니까.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신문 배달, 우유 배달도 못합니다. 출장을 못 가니까 시작하면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요, 저 같은 경우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 토익을 뭐 800점, 900점 맞는다 그래서 뭐 제 인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남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영어 공부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틈틈이 시간 내 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저를 위안 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던 도중에 우연히 이 아미가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아미를 전해준 분은 누구냐면 저와 같이 연구실에서 근무하셨던 김종규 부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저희 부장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이 에롯이라는 세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 다목적 청소용 세제라 그러면서 때를 잘 뺀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부장님이 손에다 구두약을 막 바르더라고요. 구두약 아시죠? 구두약을 막 바르더니 이 세제를 부어가지고 막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를 잘 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제를 정학수 씨가 써보고 좋으면요 남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명을 처음 들은 날이 93년도 10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한 12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삼척 동자들 피라미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피라미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피라미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80년대 중반 후반에 카메라 출동 추적 60분 같은 데서 매일 두드렸던 게 피라미드 피해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둬놓고 뭐 젊은이가 2층에서 창문 열고 도망가다 떨어져 죽고 뭐 그런 이야기 저는 안 들은 것 같습니까? 저 다 들었어요. 저는 또 대학교 4학년 때 피라미드 설명하는데 우연히 끌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피라미드인데? 우리 부장님이 피라미드에 빠졌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장님이 80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박사학위 따느라고 카메라 출동을 못 봤구나. 우리 부장님이 이게 피라미드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시작하시고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보통 친구들이 하면 야 임마 니 피라미드야 임마 이러고 말리잖아요. 그죠? 말리고 싶은데 못 말리겠는 거야. 왜? 부장님이라 가지고. 친구 같으면 한 대 때리면서 이 자식 이러고 그냥 대충 하겠는데 부장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평소에 제가 막 너무나 이렇게 하늘같이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말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도망다녔죠.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부장님의 마수에서 벗어날까? 그게 제 과제였어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부장님이 이걸 할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집도 좋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이게 사람이 그 당시에 딱 직면하면 미래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당장 내가 안 끌려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 근데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하고 우리 부장님이라는 인격체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저한테 가장 물음표였어요. 퀘션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장님이 주신 책이라든지 테이프를 제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면서 뭔가 좀 다른 뭔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권유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와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뭐 제가 막 알아봐야 되겠다. 야 나는 일확천금 남들을 이용해가지고 덩쳐먹어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암에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암에서 파견된 뭐 교육사원도 아니고 영업사원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우연히 이 암을 접하게 됐고 남들은 그냥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무시할 때 저는 그 의구심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들어보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그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아메이를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피라미드 나쁘다 그러는지 그 구별이 명확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듣고 완전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그 당시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제 사업 설명회로 오게 됐죠. 저녁에 회사 마치면 막 오면은 8시 시작하면 이제 간신히 이제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손해볼 게 없네. 야 안 하면 내가 나만 손해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뭐 내가 암에 투자한 건 없는데 남들이 막 오면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손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몇 번 알아보다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뭐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월수입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야 정말 이 암에가 금방은 돈이 안 돼도 한 3년 5년 꾸준히 해가지고 암에서 내 월급만큼이라도 나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쌍용에서 월급 한 7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어요. 나오는 월급만큼만 암에서 한 5년 10년 해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암에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꿈, 그 소망이 뭐였냐면 몇 년이 걸리든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많은 사람들은 암에 뭐 금방 돈 안 된다 그러고 뭐 또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런 판단보다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암을 들었 당시 이미 아버지의 삶에 대한 그 경험이 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은 젊어서는 누구라도 대충 다 살아가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암에가 만약에 내 나이 50, 60이 돼도 제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는 수입원이 된다면 저는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떠올랐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꽃가게나 구멍가게처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 제 친구들 술 마시고 당구 치는 시간, 집에서 비디오 보는 시간 그것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와서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를 전달하면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로 마음먹고 어차피 내가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필요한 거 비누치약, 뭐 샴푸린스 같은 이런 세제를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써보고 좋아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도 막 쌍용 입사 동기들도 있고, 뭐 제 대학 선배들도 있고 하고 막 전했어요. 전하니까 정말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이게 부담 없이 가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첫 달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1,040원. 1,040원이 성장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한테, 야, 이거 돈 주는 사업이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저보고. 그러니까, 인마, 네가 지금 피라미드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속고 있는 거야. 하여튼 제가 그 93년도, 4년도 당시에 이 암을 전하면서 정말 뭐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주위 분들의 비난이 제 꿈을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아버지 같은 노후를 맞이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가 물건 팔 자신은 없는 사람인데, 이거 좋은 거 말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하면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던 제 친구들이 정학수가 6개월도 1년이 지나도 계속 암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시간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제 친구들도 1명, 2명 이 암회가 궁금해서 이 미팅에 와서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5년 만에 한국에 암회가 들어온 지 15년 만에 이렇게 처음 들어보듯이 참 대단들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듣기 싫으시죠, 그죠?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내가 모르는 분야를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과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는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큰 미래의 변화를 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2시간 집중해도 흘러가고요, 집중 안 해도 흘러갑니다. 어차피 분위기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기 힘듭니다. 물론 일어나서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라든지 누구한테 예의를 지킬 겸 그거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왕 오신 거 경험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왜? 누구는 암을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열정을 갖고 신념을 갖고 열심히 할 것인가?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비난들이 가슴 아프고 처음에는 이 암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의 요소이기도 했지만요, 제가 이 암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 주위의 분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희한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록 1,040원을 벌었지만은 그 친구들 쌍용에서 막 야, 남자가 대학교를 나왔으면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무슨 비누치약 들고 지금 무슨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비꼬던 친구들 되게 많아요. 1,040원? 잘한다. 하여튼 별소리 다 들었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네 월급 지금 72만 원 받는 거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 늘어나냐? 그 월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1,040원은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나름이야. 앞으로 1,400만 원이 될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들한테. 또 그렇게 됐죠. 지금 제가 한 달에 1,400만 원만 벌 것 같습니까? 한 달에 내는 세금만 해도 그보다 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왜? 제가요, 모처럼 이렇게 가끔 가다 택시를 이제 타고 갈 일 있으면요, 택시 기사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얼마나 버세요? 앞으로 얼마 동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요. 물으면 저한테 궁금해하면서 뭐 하는 분이에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암에 한다 그래요, 저로. 그러면, 암이에요? 내 주위에도 누가 한다 그래요. 저보고 얼마나 했냐 묻죠. 그래서 제가 한 12년 했다 그래요. 그러면 12년씩이나 암을 했냐고 막 너무너무 놀래요, 그분들이. 그럼 12년 동안 해가지고 돈 좀 벌겠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암에 몇 번째 가는 사람이고 돈 좀 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있구나. 그러면서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암에 피라미드라고 그러고 한 일주일 하다 그만두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있네 그러고 너무 신기해요. 자기 주위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찌가죠? 제 주위 사람은 다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끼리끼리라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정말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점이 있거나 내 삶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친구들, 제 가족들의 수많은 오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요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다 같이 동참하고 우리 제품을 같이 나누어 쓰면서 그 정보를 또 남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업가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왕 오신 거 마음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삶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잠은요 집에 가서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요 한번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뭐부터 알아보시겠어요? 저는 회사부터 알아봤어요. 솔직히 암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삼성, 현대, 기아, 쌍용은 알았지만 제가 암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님이 보여준 이 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요 이거 한 번도 TV 광고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사가 후졌으면은 미국에서 만들었다 그래놓고 한국까지 와서 팔면서 TV에 광고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뒷구멍에다 불러 모아놓고 속여서 팔까? 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알아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다녔던 뭐 쌍용 같은 회사는요 이 아메하고 비교도 못해요. 왜 비교 못하느냐? 이 아메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회사예요. 제가 12년 하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제 12년 동안 이 아메를 통해서 실망한 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보면요 그 내부 파악이 됩니다. 내가 발을 잘 들여놓은 건지 잘못 들여놓은 건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하고 한 6개월 지나면요 이게 첫인상이 맞는지 틀린지 대충 압니다. 저는요 이 비즈니스를 12년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쌍용 자동차 연구원이 별 볼 일 없는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요 그 쌍용 자동차의 연구원은요 저한테는 최선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메를 3년 동안 부업을 했습니다. 쌍용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메가 돈 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 때려치우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 다단계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용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부업으로 이 아메를 접했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제가 아메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제가 쌍용을 그만두고 이 아메를 전업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리를.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아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탑 경영을 위한 컨설팅 종합지라 해가지고 뉴월드라는 경제지입니다. 우리나라 똑똑한 경제인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98년도 2월호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어떤 기사가 적혀있냐면 이런 기사가 적혀있어요. 연중 기획 D&B 선정 21세기를 이끌어갈 조우량 기업들 2편 해가지고 아메 코퍼레이션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에서 배우는 IMF 시대 생존 전략 해가지고 98년도 IMF 때 이 경제지에 아메에 관련돼가지고 6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이런 것도 안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이거 98년도 자료라니까요? 98년도 거? 그래서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기 난 기사가 뭐냐면 D&B라는 회사가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12개 회사를 선별을 했어요. 보고 배울 만한 회사. 98년도 IMF 때 우리 국민들 경제인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회사. 그 12개 회사를 이 뉴월드라는 경제지가 매달 한 회사씩 연재를 했어요. 어떤 회사가 연재됐냐면요 1월달에 제너럴 일렉트릭, 2월달에 아메이, 3월달에 IBM, 4월달에 코카콜라, 5월달에 인텔, 6월달에 토요타, 7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 8월달에 월마트, 그 다음에 휴레패커드, 베네통, 3M, 소니. 이렇게 12개 회사가 소개됐어요. 어때요? 다 아시는 회사죠? 근데 다른 회사는 다 알겠는데 두 번째 말한 아메이는 잘 모르겠죠, 그죠? 찝찝하죠, 그죠? 들으시니까. 예. 근데 이 앞에 소개된 12개 회사를 제가 이 앞에서 있는 정학수가 선별을 했다. 뽑아낸 사람이 정학수다. 믿으시겠습니까? 뽑은 저도 안 믿습니다. 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기업 분석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12개 회사를 누가 선별을 했냐면요 D&B라는 회사가 선별했어요. D&B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잘 모르세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D&B는 잘 모르는데 무디스라는 회사는요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압니다. 무디스. 어떻게 아냐면 이것도 우리가 98년도 이전에는 몰랐어. 근데 IMF 딱 터지고 나니까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게 무디스가 한국 경제 신용평가를 그죠? 일본 경제 신용평가를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에. 그래서 이 무디스라는 회사는요 한 기업을 평가하는 그 정도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고 한 나라,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정보력을 가진 회사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근데 이 무디스라는 회사가 바로 이 D&B의 자회사입니다. 이 D&B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시겠죠? 역사가 150년이 넘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이 D&B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 아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 5A1이라는 신뢰도를 1,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회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5A1, IBM 5A1, 토요타 5A2, 베네통 5A2, 소니 5A2, 마이크로소프트 5A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A1, 5A2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앞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5, 4, 3, 2, 1 해가지고 5등급으로 나눠져요. 맨 앞에 숫자는. 이게 뭐냐면 그 회사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숫자가 높아져요. 그리고 각 숫자마다 ABC 이렇게 그 알파벳 ABC가 다 붙어요. 이 ABC는 뭐냐면 현재 그 회사의 규모라든지 신용도, 상황. 그래서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A, 잘 안 되면 C. 그리고 알파벳마다 4등분 나눠요. 이렇게 1, 2, 3, 4.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망할 확률이 1% 미만. 2가 되면요 망할 확률이 9에서 12%. 4가 되면 앞으로 망할 확률이 50% 이상인 회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별로 사업이 안 돼도 미래에 비전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30C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나중에 잘 안 될 회사다 그러면 5A4 이런 회사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나누면 60까지예요. 60등급이 나눠져요. 60등급 중에서 최고가 5A1입니다. 그 5A1을요 아메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소니 같은 회사가 5A2예요. 소니. 여러분 이게 98년도 자료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5초 동안만 한 가정을 해보세요. 98년도 돌아가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98년도 때 우리 생각으로
소니가 앞으로 좀 휘청휘청 거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8년 전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8년 전이면요, 소니가 세계 최고의 전자였었어요. 근데 불과 2, 3년 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소니가 삼성의 순이익을 추월당했어요. 다 아시죠? 그죠? 우리는 8년 전에 꿈도 못 꿨던 거를 이미 이 DNB는요,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것. 이 전문가들의 집단이라는 건요, 그래서 신뢰를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아메이를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량으로 평가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지금 뭐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게 2003년도 10월 21일자 이코노미스트 서점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52페이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성공 CEO의 노하우를 훔쳐라. 한국아메이 1인 CEO 3인 성공 비결 연 10억 이상 수입.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실제로 2003년도 10월호에. 예, 났는데 여기 세 사람 사진 있죠? 그 맨 앞에 있는 사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맨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접니다. 저거요?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저희 부장님이에요. 만약에 제가 고스톱을 올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저명한 경제지에서 저 같은 사람 취재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는요 불과 12년 전에만 해도 쌍용에서 월급 72만원 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87년도 88년도 그때 당시에 제가 학자금 융자 국민은행에서 준 거 그거 제가 6번 받았어요. 6번. 등록금 8번 내면 졸업하는데 그중 6번을 빚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공천동 옥탑을 얻으면서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주택은행 가가지고 전세자금 부금 들어놓은 걸 담보로 해가지고 1200만원 융자 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융자 갖고 이자 갖고 그러고 나면요 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에 저처럼 지금 사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때 되면 맨날 카드로 갚으시고 그런 거 많죠. 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거. 근데 불과 10년도 안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걸 두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판단한 게 아니고 전문가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공한 게 맨날 회사에서 그냥 뭐 연력학, 고치역학, 유치역학 뭐 진동소음이나 제가 신경 썼지 어떤 기업이 대단하고 어떤 기업이 별 볼 일 없고 이런 걸 제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구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왜 아메이를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지능으로 판단하십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 오류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요 분야가 너무너무 세분화됩니다. 모든 업종이 그렇게 됩니다. 그럴수록 전문가는요 더 귀한 어때요?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를 판단하실 때 이거 제가 사기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미 요즘은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DNB라는 회사는요 정말 경제에 도통한 사람들, 그죠? 옥스퍼드, 하버드, 뭐 캠브리지를 나온, 경제학과를 나온, 경영학과를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전 세계 기업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 분석의 결과가 아메이는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을 그런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말해도 피라미드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피라미드 회사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도 크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아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존재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재조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 그래요. 아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왜 나는 모르노? 그죠? 모르지.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칠 때는 발전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옵니다. 예. 근데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메이는요 1959년도에 미국에 시작해가 지금 46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아메이가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반 회사들처럼 TV나 신문에 아메이를 광고하고 길거리에 아메이 간판을 세우고 슈퍼에다가 아메이 제품을 진열해서 팔았다면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길 다닐 때마다 어때요? 아메이라는 간판을 보고 TV 틀 때마다 광고를 보고 슈퍼에서 아메이 제품을 봤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메이를 의심하실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P&G라는 회사 하잖아요. P&G. 이 주부님들 중에서 P&G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십니다. 이거 똑같은 미국 세제 회사입니다. 근데 이 P&G 세제는요 일반 유통 방식을 쓰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 세제를 들고 나와서 방송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 가시면 이 세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P&G라는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재정 상태를 다 파악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메이도 그냥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왔다면 지금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믿고 아메이 제품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메이는 이걸 아느냐 이거죠. 안 하죠 아메이.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간판 세울 줄 몰라가지고. 자 이게 바로 아메이라는 회사의 기업 이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의 기업 이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뭐 아메이 취직했냐 뭐 기업 이념은 내가 말로 배웠노 막 이러시는데 원래 취직해서 연수원 들어가면 기업 이념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의 기업 이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아메는요, 1959년도에 리치 디보스 제이반 앤델이라는 두 사람이요, 이 에롯이라는 생분해 세제를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이 에롯은 어떤 세제냐면요, 1959년도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기업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뭐 환경보호운동이다, 그린 라운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어때요? 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아메는요, 59년도부터 이미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생분해성 무린 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분해도가 높다는 건 뭘 뜻하는 거 알죠? 물에 흘러갔을 때 가장 빨리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을 안 넣었어요. 인. 무린 세제. 인이 없다는 거예요. 인은 뭐냐면 이렇게 섬유에, 옷감에 이렇게 때가 묻으면요, 이 때를 섬유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게 세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계면 활성 작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면 활성제 중에서 이 인산이 참 값도 싸고 때도 잘 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인산이라는 건 여러분 옛날에 그 농업 시간에 배우셨죠? 질소, 인산, 카리, 비료의 3대 요소 중에 한 개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양분이에요. 양분, 영양분, 비료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래를 해가지고 때를 빼고 물로 흘러 들어가면요, 물속으로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영양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너무나 많은 미생물들이 번식하면서 산소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TV에 나오죠. 바닷가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그게 원인이 뭐예요? 적조 녹조 현상. 그 적조 녹조 현상의 가장 큰 주범이 이 인입니다. 인.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요, 그 녹조가 죽인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바닷가에 간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쓰시는 생활 폐수가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미 1950년대부터 그런 걸 이미 다 예측하고 인을 안 넣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 세제를 담은 이런 일반 플라스틱은요, 여러분 태워보시면 어때요? 일반 플라스틱 이거 태워보시면 새까만 거름 나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이 아메 플라스틱을 한번 태워보세요. 잘라가지고. 집에 아마 굴러다니는 거 한두 개쯤 있을 거예요. 지금 잘라가 태워보세요. 이건요, 그 발암물질 다이옥신,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지방이 녹아 들어가지고 배출도 안 됩니다. 그 땅에 묻으면 썩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요, 태우면 하얀 초탄한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요, 타가지고 뚝뚝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떨어지면 테이블에 붙으면 안 떨어지죠, 그죠? 워낙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플라스틱이. 근데 이거는 떨어지면요, 손으로 만져보면 바스르르 다 종이재처럼 다 부서져요. 이게 얼마나 빨리 분해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90일 동안 만족 보증, 100% 만족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90일. 법적으로는요, 보름까지만 해주면 돼요. 15일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무려 90일, 3달 동안 보증을 해줘요. 하자가 있어서 보증해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제품이 나쁘다면 과연 그런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1959년도에 이렇게 좋은 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이걸 파실래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저 같으면 간단합니다. 이걸 광고를 때린 다음에 돈만 좀 광고해주니까 광고 때린 다음에 물건만 좋다면요, 아마 금방 팔려나갈 겁니다. 총판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금방 팔려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일반적인 사업은요, 돈 있는 사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모가 가난하고 옥탑에 사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업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저처럼 무언가는 하고 싶지만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 창업자 이 두 분은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도 사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 광고에서 총판 도매상을 모집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자한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써보고 좋으면요, 회원이 되게 하고 회원들한테는 제품을 싸게 쓸 수 있는 혜택을 주고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입으로 구정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권리를 줬어요. 이 아메의 사업의 권리가 뭐라고요? 내가 써보고 좋으면 입으로 자랑하는 거. 어때요? 사업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반찬값이나 버는 부엌거리지, 그죠? 누가 봐도 이 아메는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크게 봐줘도 부엌,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아메의 성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오셨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비밀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비밀. 아메의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뭐라고요? 예, 누가 봐도 큰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나가시면요, 누가 봐도 큰 사업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그죠? 인터컨티넨탈 호텔. 누가 해요? 그런 사업? 자본가들이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업 못하는 거예요. 이 아메가 만약에 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메 사업 설명회를 딱 했을 때 누가 봐도 큰 사업으로 보였다. 누가 봐도 큰 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었다. 그러면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자본가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 뭐 교수 박사, 뭐 경제학 박사들, 그죠? 의사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다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옥탑에 살고 가난한 직장인들한테 이 사업에 기회가 올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옥탑 회사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사업이 누가 봐도 큰 사업으로 보인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알아보는 사람한테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 다른 사업 설명회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과 대충 내 생각만 갖고 판단한 것과 그 차이는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아멘요, 내가 써보고 자랑하고 내가 써보고 자랑하고 이런 구전 광고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큰 사업을 안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될 거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가 우리 개인들이 해서 안 된다면 아메이는 망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이 큰 기업이 됐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삼성 대리점들이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벌었다. 삼성 대리점이 돈을 못 벌었으면 삼성이 큰 기업이 될 수가 없죠. 아메이가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다는 것은 우리처럼 아메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저는요, 공돌입니다. 공돌이들은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으면요, 바로 믿는 습관이 있어요. 의심도 많지만. 그래서 저는요, 이 아메이 뛰어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은 내가 써보고 이거 하나 자랑하고 내가 써보고 하나 자랑해. 이거 뭐가 돈이 되겠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홍콩 아메이, 일본 아메이, 미국 아메이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나도 하면 그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 시작한 것밖에 없어요. 아메이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46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요, 어마어마한 세계 전력으로 기업으로 성장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시에 기적의 1마일이라는 대대 현존 공장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공장을 볼 줄 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졸업을 하는 순간부터 포항제철, 광양제철, 삼성, 현대, 대우, 제가 안 가본 공장이 없습니다. 이 아메이를 풀타임으로 뛰어들기까지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이 공장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환경 친화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꼭 가보시기 바라고, 이 공장을 제가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런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 즉 직접 제조하는 회사는요, 피라미드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피라미드 회사들은요, 쉽게 말해 제조 안 합니다. 직접 안 만듭니다. 그냥 이 회사 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옥돌 침대 자승료 같은 걸 몇 개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로 가입비 받아 먹고 어느 날 사무실 문 닫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제조하는 회사는 어때요? 이 공장 들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제조회사지만 유통 과정을 단축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큰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많은 자회사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뭐냐면 뉴트라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지구상에 비타민이라는 걸 최초로 만든 회사예요. 1920년대만 해도요, 의사들도 비타민의 존재를 몰랐대요. 사람들이 팔이 잘 부러지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즘? 그 사람한테 뭐가 모자란다? 칼슘이 모자라는구나. 바로 알죠, 그죠? 근데 이 1920년대만 해도 어떤 사람이 뼈가 잘 부러지면 의사가 그랬대요. 세균에 감염이 됐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정말. 근데 1934년도에 칼 램보그라는 박사가 이 비타민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걸 상품화 시켰어요. 그 회사가 뉴트라이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축구협회 공식 지정 비타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주간 동아에 났던 기사예요. 태극전사, 기력회복, 비타민이 보약이다. 젖산 제거, 체력 보강에 필수.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3, 4배 더 섭취해야 된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비타민 섭취도 훨씬 많아야 됩니다. 특히 비타민 C라든지 A 같은 항산화 비타민은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히딩크 사단과 앞에 비타민 사진이 있죠, 그죠? 이 비타민이 바로 아메이 뉴트라이트입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몸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 몸값에 이 뉴트라이트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싼 값으로 이 축구단이 먹는 그런 안정환 같은 선수들이 먹는 그런 비타민을 우리가 싸게 먹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래서 아메이 이런 큰 뉴트라이트 회사뿐만 아니라 또 호텔 사업,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미국 NBA 농구단의 올란도 매직팀 같은 경우는 아메이 농구단입니다. 그런 걸 몰랐어요, 저도. 왜? 광고를 안 하니까, 아메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아메이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죠. 성내역이라든지 저 가양동, 또 부산, 광주, 저 강릉까지 한국에 있는 큰 도시에는요, 이 물류기지라는 이 IP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메이는 직접 갖다 쓰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도 가격으로 직접 갖다 쓰는 거잖아. 이 공장에 갈 수는 없죠. 이 공장이 어때요? 대표를 해가지고 우리 큰 도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급 받고 우리나라다 세금을 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메이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아메이 미국 회사 아닙니다. 시작은 미국에서 했지만요, 지금 현재 한국 아메이는요, 우리나라 전경련의 정식 회원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 드시면서 이거 외제다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죠?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OECD, WTO에 가입되어 있는 이 마당에 외제 운운하시면요, 여러분들 홀딱 벗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녀들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마음을 오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진정한 세계화가 뭔가라는 것은요,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확장돼 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아메이는 재작년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산업포장. 그게 뭐냐면 이 아메이라는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한 공헌도가 큰 회사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그 상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이 아메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전 세계 80여 국가 및 지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시작해가지고요,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대만, 벨기에, 오스트리아, 파나마,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이렇게 선진국에 다 들어가고 22번째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이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해보니까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성공의 기회를 주더라. 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91년도 우리나라 22번째 들어왔고 95년도에는요 중국에도 들어갔어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국 정부에서는요 이 아메이를 마지못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유치를 했어요. 직접 같이 다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작년에 중국 아메이 매출액이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2조.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연길 아줌마 그러면 파출부나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연길 같은데, 할빈 같은데 가보세요. 우리가 보는 그 조선족 아줌마들이요 다이아몬드예요. 에메랄드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가정주부들이 앉아가지고 이 아메이를 피라미드로 고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마음을 오픈하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메이 회사 소개는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아메이 회사 이야기 해봤자 제 입에서는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이 좋은 회사가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씀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회사는 많습니다.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IBM, 듀퐁, 소니, 크라이슬러 좋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취직할 수 있어요? 거기 삼성에 취직할 수 있는 분? 저도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좋은 거하고 우리하고 상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이 아메이는 회사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아주 구체적인 상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한테 성공의 기회, 뭔가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실현시켜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아메이 기업 이념. 그 기업 이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아메이 제품입니다. 이게 아메이 제품이 뭐죠? 피누치아, 샴푸린스. 우리 이런 제품을 뭐라 그래요? 생활 필수품이다 그럽니다. 생필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딱 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평소에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나보고 비누 팔으라고? 니 나를 무시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이게 만약 비누 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멋진 아이템 있잖아요. 벤츠라든지 공작기계 선반 보일러 같은 거. 만약 그런 아이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게 공작기계라면 여러분들 써볼 수 있겠어요? 써보고 좋으면 좋은들 몇 명한테 구정 광고하겠습니까? 공작기계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회사 사장들밖에 없어요. 제조업체 사장들. 여러분 주위에 제조업체 사장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템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은요 큰 자본가들이 전문가들을 써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업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누치약. 왜? 비누치약은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오빠도 선배도 후배도 다 쓰잖아요. 삼촌한테 가가지고 삼촌 이 조카가 벤츠 파니까 한 대 사줘 이러면 삼촌이 좋아합니까? 속으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비누치약은 어때요? 삼촌 한번 써봐 그러면 놓고 가라 이러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는 생활 필수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성공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요 생필품으로 한다는 거예요. 생필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짧은 생각으로 비누치약이 먹고 친구들이 막 나한테 막 흉보잖아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이 아메이가 비누치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이 생활 필수품이라는 말은요 내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제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반 동네 슈퍼에서 엄청난 비누치약 갖다 쓰셨죠? 근데 혹시 동네 슈퍼에서 비누치약 갖다 쓰시다가 부자 된 분 계세요? 안 계십니다. 왜? 내가 아무리 갖다 써도요 슈퍼마켓 사장의 매출로 끝나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부자가 된 줄 아세요? 저는요 어차피 쓰는 비누치약을 93년도부터는 아메이를 통해서 바꿨었어요. 아메이 걸로 갖다 쓰니까 내가 갖다 쓴 비누치약 값이 내 매출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통장을 들어와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 하자 그러니까 나 못 팔아. 누가 파시래요? 파는 사업 아니에요. 내가 써야 되는 걸 바꿔 쓰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06년도 현재 여러분들이 한국 아메이 회원이 되시면요 바꿔 쓸 수 있는 제품이 한 1000여 가지 됩니다. 한국 아메이 제품이 1000가지 정도. 제가 1000가지라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자, 야야야 됐다 이마 홈플러스 가면 제품이 5000가지 넘어. 야 임마 5000가지 중에서도 한 달에 써봤자 얼마 안 되는데 1000개 중에서 써봤자 얼마나 쓰냐? 야, 그 돈 고스란히 다 돌려받아도 부자 안 되겠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보너스만 받아? 이거 부자 되겠다. 니나 열심히 해라. 맞죠? 그죠? 누가 생각해도
아니, 내가 바꿔 쓰는 거에 대한 보너스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돈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에 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93년도에 제가 암에 시작했을 때는 제품 한 30가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가지. 이런 것들. 어때요? 바꿔 쓰면 돈 되겠습니까? 제 친구들이 니나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는 91년도 한국암회가 우리나라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처음 오픈했을 때는요, 달랑 세제 5개 하고 있어요. 요게 91년도 한국암회 제품 카탈로그입니다. 세제 5가지. 실줄이 딱 한 장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바꿔 쓰면 돈 되겠습니까? 갖다 팔아도 돈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요, 이 카탈로그 보고 실망하고 그만뒀어요. 어느 세월에 갖다 팔아서 돈 되냐고. 맞아요, 그 사람들 말이. 팔아서 돈 들라 그러면요, 이런 세제 팔면 안 됩니다. 자동차 파는 게 낫지. 그래서 암회는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91년도, 92년도 그 초창기에 이 암회를 접했다가 그만뒀을 때도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저 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민이나 유학 갔다가 본인들도 그때 당시에 이 암회 같은 걸 보고 피라미드인 줄 알고 오해를 하다가 그 미국 생활 10년, 20년 동안 이 암회가 성장해오는 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처음 가가지고 이런 걸 피라미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1년도 한국 암회가 오픈할 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역이민화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한국 암회가 91년도에 세계 5가를 시작할 때 이 어느 세월에 팔아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원래 저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내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꾸준히 해온 거야. 그런 분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암회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부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회는 세제 5가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세제 5가지로 시작을 했지만요, 매달 그 제품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 제품이 늘어납니다. 이게 암회가 우리한테 한 약속이고 46년 동안 단 한 달도 이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제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홍콩 암회, 일본 암회, 미국 암회 같은 경우는 제품이 계속 늘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암회 같은 경우에는 46년이 됐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만 해도 450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요. LOC 하나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거기다가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난 네트워크, 소비자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에서 우리 걸 팔아달라고 다 위탁합니다. 그 위탁 제품만 해도 수천 가지가 넘어요. 미국은 지금 카탈로그 상으로 한 7,500가지가 넘는 제품이 좀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카탈로그는요, 두께가 별로 안 돼요. 근데 미국은요, 위탁 제품 카탈로그 두께만 이래요. 암의 퍼스널 샵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아이오아라든지 소니라든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거, 월풀 냉장고, 구디어 타이어 이런 게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제품 1000가지 보고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6000가지, 7000가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솔직히 이 캐탈로그 보고 시작했어요. 이게 미래다. 근데요,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제가 미래에 뭔가 희망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희망은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99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게 생겨났죠. 95년도에 한 젊은이가 이 웹상으로 인터넷상에 이마트 같은 뭔가 슈퍼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젊은이가 그 아이디어로 인터넷상에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 서점이 바로 아마존닷컴이라는 서점입니다. 95년도입니다. 그게 일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됐죠? 책만 팝니까? 여러분들이 써는 거 지금 머리에서 발까지 싹 다 팔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인터넷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요, 캐탈로그 상으로 제품 늘어나는 것만 해도 흥분이 됐어요. 지금은 제품이 몇십 가지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제품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내가 소비자로서 싸게 쓰기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5년, 10년, 20년 하시면서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그 직장이 여러분들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책이 어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 사업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시죠. 처음에는 직장 취직하면은 그 번 돈 쓰기 바쁘죠, 그죠? 총각 때. 근데 이제 집 사고 애들 한둘 놓고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고 이러면 야,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지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1억, 2억 모았다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2, 3억 모아가지고 밖에 나오셔가지고 이 속에 있는 아이템 한두 가지 잡고 사업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설사 사업한다 치면 성공의 확률은 5%가 안 돼요. 망하면요, 10년, 20년 동안 모았던 돈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암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앞으로 직장생활 10년, 20년 해가지고 2억 이상 모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자영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만 바꾼다면, 결단만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이 모든 제품이 내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야. 내가 암회 회원이 돼가지고 내가 네트워크만 만들면요,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아이템을 통해서 나를 돈을 번다는 거야. 이 모든 제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제가 본 암회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99년도에 들어오면서요, 미국에서는 9월 1일 날 북미 암회에서는 빅스타닷컴이라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출범시켰어요. 미국 암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회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미국 회원들이 이 퀵스타로 들어가가지고 파나소닉 전축을 사고 퀵스타로 들어가가지고 IBM 컴퓨터를 사. 그러면 그게 매출로 잡혀요. 이 퀵스타에는요, 전 세계 대기업 한 70여 개가 하이퍼링크 돼 있어요. 하이퍼링크 연결돼 있어요. 그 제품이 수십만 가지가 넘겼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기업들의 제품을 사면서도 다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인터넷 그러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가 라면 또 쏘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99년도 11월 달에 한국아메가 바로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냐? ABN 코리아 co.kr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행남작이라든지 뭐 인터파크라든지 꽃가게 플라워닷컴이라든지 지금 다 연결됐어요. 심지어는요 KTF, SK, LGT 다 연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휴대폰 다 쓰시잖아요. 사업하려고 핸드폰 쓰세요? 아니잖아요. 요즘 여기 지금 휴대폰 없는 무슨 사람들 보세요. 다 100%입니다. 근데 그거 전화 걸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전화 요금이 매출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한 5, 6년 전에 SK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제 1위 업체니까 아메도 1위잖아요. 자부심이. 그죠? 그러니까 1위 업체에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 아메 회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SK 통신을 써줄 테니까 매출로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K가 뭐라는 줄 알아요? 싫다 그러고. 니들 피라미드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개개인들이 아메를 피라미드로 보고 있으니까 그 기업도 피라미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좀 알아봐라. 세계적으로 좀 조사해가지고 아메가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SK가 진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알아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아메 대단하다. 아메의 맨파워, 이 네트워크 맨파워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SK가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니들은 너무 이렇게 가입과 탈퇴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쓰고 요금 안 내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선불 카드를 만들게 해서 선불 카드. 그래서 SK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선불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금 내고 카드 사는 건 요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금 내고 SK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5만원 10만원 요금의 10%를 매출로 잡아줬습니다. 이 SK가. 우리는 아쉬운 따나 그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아메 회원들이 이 SK 멤버십이 돼가지고 통신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요 옆에서 KTF가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 장난 아닌 거야. 아메 이 많은 회원이 전부 다 SK로 다 가는 거야. KTF가 야, 우리 니네들 믿어. 우리는 선불 같은 거 같은 필요 없어. 그냥 일반 KTF 회원들하고 똑같이 매출로 잡아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프로였죠? 25%? 30%?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 예, 30%? 하여튼 SK가 KTF가 30%인가에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이 10% 비하면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LG텍을 보고 있다가 우리도 할게, 우리는 40% 잡아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SK가 우리는 20%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럼 40% 해줄게, 우리는 50%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예. 그 지금은요 LG텔레콤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아메 회원이 되셔가지고 전화를 쓰시면요 그 매출액의 요금의 50%가 매출로 잡혀요. 근데 혜택 이것만 끝입니까? 끝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는 IBO라 그럽니다. 독립된 자영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전화 요금을 싸게만 그 매출로만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KTF, SK, LG텔레콤의 대리점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대리점이라는 게 뭐예요? 대리점. 통신 대리점. KTF, SK 대리점이 뭐예요? 밑에 판매점을 두고 판매점들은 회원들을 가입시키면 어때요? 그 전화기에 대한 마진을 갖죠. 그러면 그 위에 상위 대리점들은 그렇게 가입된 회원들의 통신요금의 6%에서 8%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들이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자본금을 10억, 20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투자 하나도 안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메 전화기 안 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 대리점은요 SK만 SK, KTF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 주민등록증 하나는요 한 통신회사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세 회사의 대리점 권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분들한테 뭐 SK로 등록시키던 KTF로 등록시키던 여러분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그 대리점 권리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건요 제품을 갖다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써보고 좋으면요 그 써본 거를 남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의 단체를 키워가는 거예요. 소비자의 단체. 소비자의 단체가 커지면 어떤 혜택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유통마진이 이 소비자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김장철에 혼자서 배추 사러 가면은 한 폭이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분여회가 단체로 모여가지고 한 2층 가구가 트럭 끌고 산지로 가가지고 사면 어때요? 한 폭이 500원 하잖아요. 왜 500원 해줘요? 예, 남으니까. 그 농사 짓는 사람들도 직접 하는 게 훨씬 남으니까. 유통과정을 통해서 유통업자들한테 떼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뭉치면요 맨파워,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어렵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점점 여러분들의 맨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아무리 제조업체들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제조업체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신문을 딱 볼 때 혹시 제조업체 하는 분들 계십니까? 경제신문을 딱 폈는데 나하고 동종업체에서 특허를 냈대. 신제품을 개발했대.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띵 맞죠 그죠? 예, 그냥 망합니다. 내 가게 옆에 2배, 3배 더 큰 가게가 나오면 들었으면 나는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체에서는요
신제품이 개발되는 게 그게 바로 내 사업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겠지만 다른 회사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점포 사업이란 제조업체들은요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신제품 개발해야죠. 개발한 그 아이템 보안 유지 철저하게 해야죠. 그저 산업 스파이한테 안 뺏기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죠. 잘못 만들면 크레임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되죠.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때요? 신경 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해온 건요 물건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판매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저희 소비자 집단을 늘려온 거예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소비자 집단이 커지니까 이 제조업체에서도 저 제조업체에서도 다 팔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신제품이 많이 개발돼도 저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나의 네트워크에 다 올라올 거니까. 이런 미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옛날에는 일일이 이거 들고 가가지고 하나 좀 써. 떨어졌지? 저는 떨어지면 내가 배달해 줄게. 그죠? 그러던 게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어때요? 이제는 전부 다 클릭으로 다 구매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터넷 시대가 끝이 아니죠. 지금 유비쿼터스라는 시대 들어보셨어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가 무슨 뜻이냐면 C는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지금은 인터넷을 한다죠.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트북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뭐 네스파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무선으로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은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유비쿼터스입니다. 요즘 TV에 가끔가다 광고 나오죠, 그죠? 엄마!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왔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기로 삐삐삐삐리.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가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꺼요, 그죠?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에 있는 집에 있는 애를 잠재워요. 자장가를 불러줘요. 아무 곳에 쓰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제가 떨어지면은 체크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문해가지고 배달 받아야 되죠, 그죠? 그나마 이것도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샴푸 사러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파트 일반 주택 가정에 전부 인터넷이 다 보급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만 해도 아파트 광고 보면요. 이 좋은 아파트, 이 편한 아파트, 이 자가 안 들어가면 광고가 안 돼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이가 뭐예요? 우리 아파트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있다. 이거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광고예요? 이런 광고 안 합니다. 샹떼. 샹떼는 건강을 뜻합니다. 뭐 이런 웰빙 뭐 이런 광고하지. 그게 뭐냐면 불과 5년 만에 아파트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인프라로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간 여러분 집 주방 싱크대에 찬장에 그리고 쓰레기통에 스캐너가 다 붙을 거예요. 스캐너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제를 쓰고 휴지통에 버리면 이 집에 세제가 떨어졌구나, 샴푸가 떨어졌구나, 비누가 떨어졌구나, 저절로 다 그 인프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네트워킹입니다. 진정한 네트워킹. 저는요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건요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 상상이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미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하고 있어요. 이미 영화에도 나와 있어요. The Six Days. 그런 영화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주인공입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딱 꺼내 먹고 우유를 마시고 냉장고에 탁 넣으면요 냉장고가 말을 합니다.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버튼만 딱 누르면 구매가 돼요. 누군가는 지금 수많은 전 세계 수억 가정의 그 네트워크의 주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제품들이 흘러갈 텐데, 생활 필수품들이 앞으로 흘러갈 텐데 그 흘러가는 네트워크의 주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잠실 땅 여러분들이 맨날 밟고 다니지만 저 땅의 주인이 다 있듯이 그 주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암에 전하시면 뭐라 그래요? 암에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잖아. 돈 안 돼 그거. 나 하다 그만뒀어 그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 사장님 말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나가서 이야기해보면요 전부 다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비누장사라고 그래요. 돈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무시할 때 저는 희망이 생깁니다. 왜? 내 몫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저 강남 저 잠실이 똥값이었던 거 압니까? 저 뽕밭 강남의 뽕밭이 한 평에 100원밖에 안 했대요. 그때 누군가가요 그 뽕밭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뽕밭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신 이 땅을 왜 사지? 1번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잠실이 뭡니까? 누에 잠자 아닙니까? 이제는 옷감들이 좋아져가 나일론이 나와가지고 누에 꽃이 필요 없는데 이 땅 이거 다 쓸모없는데 그러고 그걸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을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누군가는 그 땅 결국 어떻게 변해가더라 산업화가 되면서 그 비난을 얻으면서 먹으면서 다 사들인 거예요. 그 사들이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막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별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 잠실이 개발되면서 그 땅값은요 천정부지 치솟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묻잖아요. 엄마 아빠 50대 60대부터 서울에 살았다며.
아빠는 왜 잠실을 저 뽕바다 안 샀어? 이게 묻는 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들 안 뒀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안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요, 지방에 살아갔는데도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서울 와서 살면서 저 뽕밭이나 좀 몇 평 사놓지.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살 텐데. 이런, 정말 제가 사업 알아볼 때 정말 돈이 없어가 답답할 텐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물을 겁니다. 엄마, 2000년대 뭐 했어? 네트워크 안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2006년도 4월 12일 날 내가 키 조그마한 애가 막 네트워크 미래 어떠고 막 이러는데 내가 들었거든. 들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내 눈에 그게 보였겠냐?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았지 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잘했네 그러겠죠, 그죠? 농담같이 들리죠. 제가 만들어서 하는 농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0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진실로 드러납니다. 지금요 벌써 제 애들은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 애들이 과거에는 아빠가 암해한다 그러면요 창피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요 그 현상이 벌써 많이 없어요. 이제는 암해하는 가족들이 연말만 되면은 괌으로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이미 학교 선생님들 지금 다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알지만은요 이들이 해놓은 작업이 과연 이렇게 잠실값이 이렇게 올라갈지는 그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유나 아빠 정학수는 아직까지도 세제 들고 다니면서 팔면서 참 능력도 대단하네. 어떻게 세제 팔아가지고 여행을 가냐?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오프라인 시대에 한 명 한 명 알려놓은 사람들이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유비쿼터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크게 확대되고 얼마나 크게 어때요? 큰 역할을 해나갈지를 제가 예측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해놓은 저의 지난 10년의 결과가 이미 다 드러났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아니,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 왜? 지금요, 전 기업들, 전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요, 이 네트워킹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SK 주유소, LG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넣으면, 어떻게 멤버십 카드 만드셨어요? 카드 주세요? 그 종업원들 귀찮아도 카드 2개 긁어가지고, 그죠? 때 되면은 휴지 받아가세요? 커피 받아가세요? 축구공 받아가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SK 종업원들이, SK가 여러분들한테 축구공 못 줘가, 휴지 못 줘가 혈안이 됐습니까? 환장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작업이에요? 다 네트워킹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미래는요, 물건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아니에요. 제조업체는 다 잘 만들어요, 앞으로는. 왜? 정보가 공유되니까. 미래는요, 물건을 파느냐, 못 파느냐가 그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쟁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이 네트워킹 작업은요, 너무나 편안하게. 땅 부자들이 땅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월세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골프 치고 살듯이 그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제? 이제는 여러분 주위 분들이 뭐라 그래도 그들의 비난을 이겨낼 신념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려드릴 만큼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네.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도 많을 겁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래학자가 하여튼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려고 그러면 전자상거래에 침을 발라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보면요, 주식시장이 미래를 대변하죠, 그죠? 아십니까? 주식이 미래를 대변한다는 거? 지금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관심 없으세요? NHN이라는 겁니다. NHN. 예, 포털 사이트. 이 NHN이요, 오늘 주가가 33만 원을 넘었었어요. 제가 그 주식을 안 산 게 참 원통합니다. 제가 봤을 때마다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주식이 좀 있으면 삼성을 추월할 겁니다. 삼성전자를.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왜? 그 NHN은요, 완전히 웹사이트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결국 미래는요, 웹사이트가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은 그 웹에 어때요? 장악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은 없습니다. 98년도, 99년도 막 IT 붐이 불어가지고, 그죠? 벤처기업이다 해가지고, 삼성, 현대 다니던 우리의 자녀들이 막 회사 때려치우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사무실 얻어놓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스티로폴 깔아놓고 잠자면서 막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중에 100개 기업 중에서 99개가 다 망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한 NHN이라든지 웹젠이라든지 이 몇몇 기업은요, 지금 거대화가 돼가지고 이제 대기업이랑 똑같고, 우리가 그 틈새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되려고 그러면 전자상거래에 침을 발라라 그러는데, 우리가 바를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메이가 있는 겁니다. 아메이는 오프라인 상에서도 없는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를 줬듯이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미래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아메이 회원이 되시면 돼요, 회원. 이 아메이 회원이 된다는 건 단순히 제품을 싸게 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싸게 쓰는 혜택을 갖습니다. 당연히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그리고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소매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소매하라고 제가 강요 못하죠, 그죠? 인구 10명 있으면요, 잘 파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판매가 사업이라면. 자, 그래서 아내 회원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우리한테 사업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내가 써보고 좋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정보 전달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메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자리 나오신 건요, 1, 2번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이 3번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보너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일반 유통은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총판이라는 거, 도매상이라는 거, 또 슈퍼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물건이 전달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창고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단축됐지만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고 여기에 또 엄청난 광고비라는 게 지출이 됩니다. 광고비 장난 아니죠, 그죠? 뭐 아이스크림 나올 때마다, 음료수 나올 때마다 그 광고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니까 장나라 같은 데가 1년에 50억씩 벌어가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부님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좀 귀찮아도 동네 슈퍼보다는 도매상, 도매상보다는 내가 종판, 내가 갈 수만 있으면 공장에 가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공장 가면 여러분 팝니까? 안 팝니다, 공장에서는. 왜? 공장에서는요, 이렇게 파나 많이 팔면 돼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팔았다가는요, 이 사람들하고 한 약속 때문에 엄청나게 요거도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못 팝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장에 가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싸게 사고 싶잖아. 그래서 바로 아메이는 바로 그 소비자의 심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비뉴 취약을 만든 다음에 일반 TV나 신문에 광고 안 했어요. 총판, 도매상, 슈퍼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아예 안 만들고요. 딱 한 단계 만들었습니다. 그 한 단계가 뭐냐? 우리와 같은 회원제로 제품을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직접 쓰고 싶어하는 회원들한테는 물건을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갖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갖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원하시던 거잖아요. 직접 갖다 쓰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직접 쓰시려고 그러면 광고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비 같은 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V에 광고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직접 쓰시려고 그러면 총판 도매상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메가 총판 도매상을 거쳐서 여러분한테 오면, 우리한테 오면 싸겠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아메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상하냐고. 왜 그걸 갖고 욕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래서 아메이는 당연히 우리 소비자의 혜택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 유통 비용, 이 비용이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메에서는 이 비용이 남아있겠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최소한 28.75%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 회원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죠. 왜? 분명히 아메이도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회원들이. 이 역할을 하는 회원들한테 노력한 대가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노력 지수는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장려금 기준표 해가지고 1차 보너스는 최후가 21%, 2차 보너스는 4%, 3차 보너스는 3.75% 해가지고 합치면 28.75%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돈을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뭐니 해도 머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뭐 돈이 세상의 전부냐 막 이렇게 또 큰소리 빵빵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큰소리 치는 분들이 과연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제가 대충 보면요, 돈이 세상의 전부냐고 큰소리 치는 사람 치고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돈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요, 여기 있는 아마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왜? 저희 집안 혈통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 혈통은요,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집안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집안 내력을. 저희 집안에는요, 명절날 모이면 너 무슨 회사 들어갔니? 연봉 얼마 받니? 공부해가지고 뭐 네가 박사학위 땄니? 뭐 이런 긍정적인 대화는 전혀 안 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BMW를 끌고 가도요, 우리 뭐 큰아버지가 나오고 야, 이게 BMW라는 차냐? 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안 혈통이.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성공해라고, 성공해야만 된다고 들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통지표 도장을 제가 다 찍어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철이 들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참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불편한 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치사해진 적도 너무 많고, 예.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늘이 노래요. 제가 봉천도 옥탑에 살았는데요. 봉천도 옥탑 아시잖아요. 옥탑. 이게 슬라브 집이 2층 집이 있으면 요 위에 이제 요 위에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옥탑이 좋은 점도 있어요. 마당은 무지하게 크다니까요. 이게 다 마당이야. 이게 이 마당에서 줄넘기 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봉천 옥탑에 살았더니 전세 2천만 원짜리 옥탑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날 항공 촬영에 걸렸어요. 통보가 왔대. 주인이 부르더라고. 옥탑을 반으로 잘라야 된대. 진짜 황당한 통보 아닙니까? 옥탑 치고는 너무 크다고 판정이 나가 구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반으로 잘라라고. 그래서 주인이 저한테 한 말, 3층에 방이 하나 비었으니까 일로 내려오시든지 나가시래. 내려가려면 어떡하냐니까 전세금을 1,000만 원 더 내래. 하늘이 노랗더라고. 진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세 2천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주택은행에서 융자냈던 건데 정말 불편한 게 많았어요. 제가 둘째를 낳을 때는요, 둘째가 7개월 딱 지났는데 나오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병원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애 나왔다가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대요.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하루에 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안정을 취하는 거래, 산모가.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들은요, 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조산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온대요.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그 자궁문이 싹 닫힌대요. 닫히면은 병원에서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 그런대요. 그럼 최대한 안정 취하는 게 뭐냐면 입원실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쉬는 거래요. 근데 병원비가 없잖아요. 일반 우리 젊은 주부들은. 그러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집에 오신대요. 집에 오셔가지고 안정을 취하게 됩니까? 그냥 집에 오면 뭐 남편이 또 까먹고 나서 밥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쑥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병원에 가면요, 이미 늦는 거예요. 조산이에요. 그러면 걔가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만 명이 가까운 애기들이요, 그 인큐베이터에서 부모가 애의 목숨을 놓고 저울질한대요. 그런 애가 1년에 7만 명이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돈이 전부입니까? 전부냐?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둘째 낳을 때 다행히도 핀이 수석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바로 애 엄마를 병원에 누였습니다. 꼼짝도 하지 마. 그래서 1개월요, 정말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진짜 꼼짝도. 침대에서 발도 못 내려놓겠습니다. 돈으로 다 떼었죠. 그러고 나서 애를 엄마 뱃속에서 폐를 다 키운 다음에 호흡할 수 있게 해가지고 딱 꺼냈어요. 아주 지금 너무너무 잘 자라요. 어제도 그 재롱을 떠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때 우리가 둘째 낳을 때 의사가 우리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젊은 부부가 참 지혜롭네. 딱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보통 부부들은 집에 갔다가 일찍 나가지고 다 인큐베이터로 들어간대요. 제가 지혜롭고 싶어 지혜로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있었거든요. 돈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돈이 이 세상에 전부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예.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목숨하고 저울질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정말 경제적 능력을 키워놓는 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려주냐면요, 그 28.75%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첫 번째로 직접 판매 장려금, 두 번째로 후원 장려금,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먼저 직접 판매 장려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내가 오늘 암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저는 비누 치약이고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어. 그래서 이번 달에 회원돼 가지고 뭐 비누 치약, 샴푸, 린소 너무 좋잖아요. 품질 3달 동안 반품해주는 그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이번 달에 썼는데 내가 이번 달에 갖다 쓴 게 20만 원이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럼 암에서는요,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삼성몰처럼 30% 싸게 쓰는 혜택만 주는 거예요. 그냥 싸게 쓰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혜택이. 근데 앞으로 제품이 이렇게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한 달에 갖다 쓰는 게 20만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암에서는 20만 넘는 사람은 3%의 공헌도가 있다고 해서 2, 3은 6, 6천 원을 돌려줍니다. 20만에 대한 3%, 2, 3은 6. 6천 원이 바로 직접 판매 장려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직접 판매 장려금은 6천 원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황사, 겁나? 그래서 아메 청정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청정기에 비해 가지고 아메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죠? 성능이 전혀 다릅니다. 써보시면 압니다. 예. 왜 전 세계를 경쟁하는 아메 청정기가 왜 그 가격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까지 다 잡아냅니다. 근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요, 꿈도 꿀 수 없고,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아메의 사업의 기회는요, 46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요, 15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이 아메 제품으로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기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을 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린 겁니다. 이 사업의 기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가 탄생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고, 여러분이 선택 안 하시면 다른 분들이 될 겁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에 모든 것이에요. 이 후원,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전했다고, 가족이 전했다고, 후배가 전했다고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큰 권리가 여러분한테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의 이 권리를 갖는데 보증금 10억 넣으라 그러면요 할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돈 있는 사람들. 왜? 지금 일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이 제품, 이 시스템을 갖고 사업할 사람 어때요? 10억 내놓으라면요 내놓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 요구 안 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메도 그런 돈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창업자 이념에 틀리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를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후원 장려금 뭐 어떻게 받는지 간단히 원리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아메를 하게 되면요 나한테 아메를 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스폰서라고 그래요. 스폰서가 나한테 후원한 거예요. 그죠? 나도 들어보고 괜찮아. 나도 후원하면 돼요. A한테, B한테, 내 주위 친구들, 가족들한테. 내가 제대로만 전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다 갖다 씁니다. 아메이가 20만 원씩 갖다 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회원 등록시킬 때 그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회원되면요 안 갖다 씁니다. 왜 바꿔 써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하지만 한 분 한 분한테 제대로 설명해 나간다면요 그분들이 왜 바꿔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슈퍼 가서 절대로 제약 안 산다니까요. 왜? 슈퍼에 싸봤자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메이는 이 전체를 스폰서의 그룹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아메이 그룹이 아니고 스폰서 때문에 이 매출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 매출액을 스폰서 매출로 인정합니다. 얼마예요? 스폰서 매출은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80만 원은 저 도표해가지고 6%, 6, 8에 48, 48,000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48,000이 다 스폰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요렇게 하면 이 하는 누구의 그룹이에요? 예, 스폰서 그룹이잖아요. 내 그룹이죠. 내 그룹의 총 매출은 얼마예요? 60만 원. 60만 원 얼마 돌려받을 수 있죠? 저 표해가지고 6%, 6, 6, 36, 3만 6천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메는 이 돈 따로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3만 6천 원은요, 이 4만 8천 원에서 빼줘야 됩니다. 왜? 이 4만 8천 원은 전체 매출액 80만 원에 대한 총 보너스이기 때문에 60만 원 매출에 해당하는 보너스 3만 6천 원을 밑으로 빼줘야 되죠. 빼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12,000원. 그 남는 12,000원만 바로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내 그룹 장려금 3만 6천 원, 이 다 내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 A도 3% 했잖아요. 6천 원 받아가야 됩니다. B도 6천 원 받아가야 됩니다. 6천 원, 12,000원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얼마 남습니까? 24,000원. 그 남는 24,000원만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A와 B는 누구한테 전달하는 후원 사업 했습니까? 안 전했죠, 그죠? 후원 사업 안 했죠? 직접 갖다 쓰기만 했죠? 아메로부터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직접 하면 장려금 6,000원씩만 받아간 겁니다. 자, 이 순간에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받아간 보너스가 다 얼마예요? 합쳐보면? 그룹 전체 매출에 대한 보너스 48,000원 딱 맞죠? 이거 피해자 나와요? 절대로 피해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메 하다가 피해봤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메이를 한 게 아니고 마이웨이를 한 겁니다. 아십니까? 아메이는 독립된 자영사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을 안 합니다. 회사가. 그 정권을 전부 우리한테 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고 100% 만족 보증을 책임지고 보너스를 주는 요 일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이게 끝이에요. 네트워크 소비자망을 만들어가는 건 완전 우리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성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메를 갖고 피라미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원들한테 막 싸제기 시키고 막 강매시키고 막 앵기고 막. 그래서 이 아메를 실제로 피라미드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사업하기 힘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엉터리로 해도 잘 되고 제대로 해도 잘 되고 이러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빛이 납니까?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뭐 누가 하다 그만뒀어요 안 된다 그래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너무 잘 되거든. 왜?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제대로 하는 분들의 배를 타시기 바랍니다. 배라고 다 무리해서 오래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아메 보세요. 먼저 했다고 무조건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한 사람은 12,000원 벌었고 늦게 한 나는 24,000원 벌었잖아요. 그만큼 집중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갖다 썼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갖다 쓴 게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을 썼으면 60만, 120만 사기 때문에 밑에 거, 요 사이의 매출액은 밑에 계산하죠. 그죠? 100만에 대한 6%, 6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직접하면 장려금이에요. 막 그 서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나라를 통해가지고 한 500만 원 매출 올랐다. 500만 원은 15%, 7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예.
내가 일단 1,000만 하면요 21% 210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자, 이게 매출이 커짐에 따라 많이 돌려받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도 제품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누가 와서 팔아주겠다 그러면 더 많이 판 사람한테 더 많은 보너스를 드리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무슨 계산했겠어요? 이거 몇 개 팔면 1,000만 원 될까? 저 계산하다 뒤로 자빠졌어요. 왜? 2,000개를 팔아야 돼. 2,000개. 쌍용에서 퇴근하면 정이 8시야. 하루에 70개씩 못 팝니다. 예. 제가 뭐 또 혹시라도 판매 소질 있고 판매 왕이라 가지고 첫 달에 2,000개 팔았다 칩시다. 그 다음 달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직접 갖다 쓰거나 판매해서 올리는 매출액에 대한 보너스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혼자서 못합니다. 자, 1번 직접 판매 장려금만 갖고 하는 사업이 일반 세일, 보험 설계 뭐 그런 거예요. 올해 내가 막 명함 뿌려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년에 몸이 아파가 병원에 딱 누워. 내 수입이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안 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시간과 돈으로 맞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요. 내가 건강할 때는 돈이 들어오지만 내가 누우면은 수입이 없어지는 거. 그런 일로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암을 하게 된 동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저는요, 제 스스로한테 너무 대견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공부를 못 했거든요. 오죽하면 삼수를 내가 서울에 올라왔다니까, 학교를. 공부에 관심도 없고, 머리도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돌리다 보니까, 머리도 IQ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저는 제 IQ도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요, 머리가 나빠도 이 후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나는 직접 팔아서 성공할 자신은 없는데, 이 후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 이 후원이 뭐냐면, 내가 써보고 좋으면요, 남들한테 돈 돌려받으면서 싸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원의 권리가, 친구가 지나니까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눈이 그렇게 안 보였어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셨는데, 맥도날드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 평소에 내가 맥도날드 대리점을 하고 싶었거든. 본사로 전화가지고, 당신 돈도 좀 있고 성실하니까, 잠실 맥도날드 권리를 줄게. 그래서 나한테 그 권리가 왔어. 전화가 온 거야. 너무 좋죠, 그죠? 맥도날드 성공 입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잘 되니까 수원에 있는 동생 니도 수원 맥도날드 하고, 인천에 있는 너도 동생 너도 인천 맥도날드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권리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왜? 일반 기업은요, 후원의 권리를 오로지 본사만 갖고 있습니다. 본사. 그 네트워크 확장 권리는요, 오로지 본사만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위 대리점한테 그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후원의 권리를 내 친구한테 준 거예요. 친구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친구가 나한테 아메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나한테 와서 사업하자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하자는 게 뭐 니나 나나 뭐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고, 그죠? 뭐 어차피 다 아는 처지에 됐다 이 자식아, 니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의 가치만큼 아메이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너무 잘하니까, 보호한다는, 사랑한다는 그 미명 아래에 뭔가 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왜? 망할지도 모르니까. 자,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나한테 사업의 권리를 줬다면 별 볼 일 없는 나도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이 사업의 권리를 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나한테. 저는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안에서 가족 중에 줄도 백도 없는데 세상의 기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세계 주류 기업이 100% 만족 보장되는 이런 훌륭한 제품들, 앞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아이템을 갖고 나한테 네가 원하는 만큼, 성실한 만큼,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그 권리를 준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아니면 친구를 잘못 둬가 재수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게 들린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요, 이 가치를 알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아내가 돈도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하니까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요, 제가 처음에 이 미팅에 한 달 정도, 한 4-5번 나오면서 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내가 하기 나름이구나. 우리 부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메이는 하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대. 하는 사람이 구멍가게처럼 생각하면 이 아메이는 구멍가게가 되고, 하는 사람이 이 아메이는 큰 사업으로 보면요, 큰 빅비즈니스가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왕하는 거예요, 스케일 크게 하기로 했어요. 제 친구들한테, 야, 1,040원? 웃지 마! 앞으로 1,400만 될 거야!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신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월 수입 1,400만 원 되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사람이요, 꿈을 가지면 그 꿈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실제로. 왜 그래요? 그죠? 이거는 서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순서대로지. 아메이가 볼 때 스폰서라는 사람은 한 명한테 알렸어요. 그죠? 나는 2명한테. 전화를 해도 내가 한 통 더 한 거예요. 노력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 하면 얼마 버느냐? 이렇게 12,000도 벌고 24,000도 벌고 이렇게 6,000원 더 벌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2만 원 이야기하고 자빠졌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돈 안 된다고. 맞습니다. 돈 안 됩니다.
처음에. 그러면 일반 사업은 처음부터 돈 됩니까? 처음에 투자한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자한 거. 그 투자한 거, 일반 사업은요, 투자가 그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미니멈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도달도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망할 게 없잖아요. 왜? 투자한 게 없으니까. 아, 첫 달에 6천원이면 어때? 내가 필요한 비누치약 바꿔 쓰다가 번 돈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라니까?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이게. 자, 처음에는 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메이도 그래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돈 투자 안 해가지고 큰 돈은 처음에 안 되지만 이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자, 제 경우에 비춰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A한테 B한테 알렸죠. 제가 A, B한테 비누치약을 팔아먹었다면 이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정보를 듣고 이해가 되면요, 그 정보를 또 주위 사람한테 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사이에 C한테도 전하고 D한테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달한 이 A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A라는 그룹이 만들어져요. B는 B의 그룹이 되고 C는 C의 그룹이 되고 D는 D의 그룹이 된 날이 와요. 이렇게. 그러면요, 한 가정에서 2만원, 5만원씩만 갖다 쓰기 시작해도 이 회원의 숫자가 많아지면요, 언젠가는 A그룹 전체의 매출액이 400만원 되는 달에 옵니다. B그룹은 300만원, C그룹은 200만원, D그룹은 100만원 되는 달에 와요. 나는 지난달에 갖다 놓은 게 많아가지고 안 갖다 썼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메이는 매달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써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비누치약을 의무적으로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또 의무적으로 안 써도 쓰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아멘 이렇게 되면 이 전체를 나의 그룹이라고 해요. 내 그룹 매출이 얼마 된 거죠? 예, 1000만 된 거죠. 1000만원 되면 얼마 돌려준다고요? 예, 21% 얼마요? 210만원을 내 그룹에 돌려줍니다. 그럼 210만 다 내 겁니까? 아니죠. 왜? A는 내 그룹이잖아요. A 그룹이잖아요. 400에 대해서는 15%를 받아갈 권리가 있고, 그죠? 60만원, B그룹은 12% 했기 때문에 36만원, C그룹은 9% 했기 때문에 18만원, D그룹은 어때요? 6% 했기 때문에 6만원을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0만원에서 이 그룹, 각각 그룹의 보너스를 다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얼마요? 120만원, 다 합치면 이거 120만원입니다. 남는 게 얼마냐? 90만원. 90만원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셔가지고요, 90만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90만원 내 호주머니에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인생이 바뀌냐고? 이게 90만원이 한 번 들어오면 내 인생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매달 들어오면서 매달 금액이 커져 나간다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매달 들어오면서 커져 나가느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소비재라는 거예요, 소비재. 그러니까 이 400, 300, 200 이 매출액을 어떤 사람 한두 명이 자승료 옥돌 침대를 사서 올린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 성공의 두 번째 비밀이 비누치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매일 쓰는 샴푸를 써 비누치약을 쓰고 매출이 올라가지고 모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달에도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수입이 들어올 수밖에. 거기다가 두 번째, 매달 회원이 늘어납니다. 매달 회원이 늘어나요. 아, 물론 내가 전달받고 내가 안 하면 나로부터는 안 늘어나겠지. 근데 내가 전달받고 이해한 다음에 그 정보를 잘 전달하면 어때요? 그냥 나같이 아메를 이해하는 사람이 3명, 4명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천 명을 다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3명, 4명 나오면요,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 밑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전달 능력이 강한 사람, 꿈이 큰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제 그룹 보고 너무 놀라요. 저는 겨우 대학교 간신히 졸업해가지고 직장생활 한 3년 했는데 제 그룹에는 은행에 부지점장님도 계시고 지점장님도 계시고 박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저는요 그분들 따라가려면, 사회적인 지위로 따라가려고 하면요 세 발이 핍니다.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친구들한테 전했어요. 제 선배한테. 근데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가니까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그 밑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가 아니고 내가 하면은 나보다 훨씬, 나도 이 비전을 봤는데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내 그룹에 나올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제 그룹에 보면은 또 한국 아메 전체, 세계 아메 전체 보면은 그 사회적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뭐 의사분들도 뭐 박사분들도 성공한 케이스도 많지만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학교 선생님이, 아가씨가, 할머니가 성공한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다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히 다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회원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세 번째는 매달 신제품이 늘어납니다. 매달 신제품이. 이거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매출액이 안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여기에 중간에 슈퍼가 있죠, 그죠? 이 슈퍼마켓 망합니까? 여러분 입주하고 나서 지금 7년 지났는데 그대로 존재하죠, 그죠? 예.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이 아파트요, 회원 늘어납니까? 회원 안 늘어납니다. 왜냐면 옆에 5천 가구, 5천 세대 아파트 들어온다고 이 주민들이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슈퍼 또 생기지, 그죠? 그렇다고 104동 1702호가 이사를 간다고 아파트를 쏙 빼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 거기 이사가 또 들어오죠, 사람. 그러니까 인원 변동은 별로 없어요. 회원 변동 없습니다. 아파트, 슈퍼. 신제품 늘어납니까? 여기? 신제품 안 늘어납니다. 신제품 늘어난다고요? 아니, 그냥 짜짜로우니까 짜파게티로 바뀌는 거라니까? 이 슈퍼, 여러분 동네 슈퍼에 신제품이 늘어나려 그러면 슈퍼마켓이 커져야 되는데, 7년 동안 맨날 그 사이즈잖아요. 진열장 커졌습니까? 신제품 안 늘어나요, 개수. 그냥 상표만 좀 바뀌지. 근데도 매달 장사가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슈퍼는. 왜? 바로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 슈퍼에 있는 제품들 다 쳐다보세요. 전부 다 소비재예요. 100%. 그러니까 장사가 매달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 슈퍼는 소비재인데다가 회원 노릇하는 데다가 신제품까지 늘어나요. 매출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싱글벙글 희난낙 이런 줄 아시겠습니까? 걱정이 없다니까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그룹의 치약 소비량은 저희 가족들 쓰는 거 길이 한 5cm 이게 다였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막 김기병 사장, 김명환 사장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치약 쓸 때 아메리카 써야 돼 막 전화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전해준 정보가 자기들이 합당한 거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아메리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만 해도 어때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그룹의 아침에 치약 소비량은 저 모릅니다. 몇 트럭 나갔겠죠 뭐. 이게 네트워크예요. 지금은 나 혼자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아시죠? 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해집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항상 베이스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아메리가 이 신제품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 보면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이 신제품 개발에 얼마나 전력 투구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9월달에 나올 우리 아메 아티스트리 화장품. 전 세계 5대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광고 안 하니까. 근데 9월달에 트리타지라는 엔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또 바르고 나왔습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려요. 저는요, 화장품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입이 침이 마르도록 프로모션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아메 이번 9월달에 트리타지만큼은요, 제가 정말 보장합니다. 진짜 주름 개선 효과가요,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정말. 저 한 달을 하고 지금 한 반 썼습니다. 근데 여기 눈 밑에 자금 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는요, 이 얼굴이요, 이거 완전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왜냐하면 저는요, 완전 악근성의 피부는 종이같이 얇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마르면요, 바스스 부서지고 물만 뿌리면 촉촉하게 쫙 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알아요. 그 화장품 성능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트리타이 써보고, 이야, 그 일본은요, 이미 일본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일본 아메에서. 일본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미. 일본 아메의 화장품 매출액의 50%를 요 5가지 가요. 트리타지 클렌징, 그리고 에센스, 로션, 그리고 스킨, 그리고 크림. 요 5가지가. 특히 3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제품만 해도 그렇고, 이번에 화장품 이렇게 우리 용기, 디자인 때문에 올리비에 반도네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그 전 세계 최고 그 랑콤에서 그 일을 했어요, 랑콤. 그래서 전 세계 40개 회사의 명품만 디자인해온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루이비통, 그리고 케빈 클라인, 그리고 스왈로브스키, 우리 아메리카 이 네 개만 디자인합니다. 그 디자인이 내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디자인하려고 그러면 돈 얼마 들여야 됩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였는데 이 신제품이 제 네트워크에 다 올라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속편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뛰어드시라고요. 여러분들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까. 아니, 안 돼도 그만이고 잘 되면 무지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잘 안 돼도 손해볼 게 없고 잘 되면 돈을 무지하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놓고 왜 갈등하고 계시냐고. 그리고 일반 기업처럼 막 신경 써가지고 직원들 감시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미팅 재밌게 나와가지고 전달받고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 남들한테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 뭘까? 이거 하는데 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자, 그래서 암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밝다. DMB가 아무 이유도 없이 5A1이라고 한 게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A그룹, B그룹이 처음부터 400, 300이 아니었듯이 400, 300으로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A그룹 매출액이 1000만 원 되는 달이 옵니다. 그럼 암에서는요, 이 A그룹을 나로부터 독립시켜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A가 1차 보너스 최고 레벨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1차 보너스 21% 210만 원 보너스는요, A로부터 다 나눠 가져요. 나한테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 그룹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한테 하나도 안 올라오면.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암에서는요,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4%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걸 왜 리더십 보너스라 그러냐면요, 암에서는 당신은 A한테 암A를 전해가지고 A가 큰 그룹이 되도록 리더 역할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A그룹이 올린 매출액에 대해서 1차 보너스 210만 원은 A가 다 나눠 갔더라도 이 매출액에 대한 2차 보너스 4%는 어때요? 당신한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그룹 매출액 1000만 원이 발생하면 절감되는 유통비용은 21%만 있는 게 아니죠. 28.75%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4%는 별도로 룸을 만들어 놨다가 그걸 위에 스폰서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에 대한 최소한 얼마에 40%면 4%면 40만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독립하면 또 최소한 40만 원 올라오겠죠. C가 독립하면 또 최소한 40만 원. D, E, F, G, H, I, J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속 독립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죠. 야, 이거 연금이다, 연금. 금메달 1개, 금메달 2개, 금메달 3개 뭐 이러는데 죄송하지만 연금 아닙니다. 연금은요 본인이 죽으면 안 나와요. 그 연금은 금메달 10개 딴다고 600만 원 주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상한선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우리는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인세가 뭐예요? 엘비스 플레슬리가 노래를 부르고 죽었어요. 그 노래가 지금도 팔리죠. 그러니까 작년에 엘비스의 패밀리가 받아간 인세가 4천만 불이 넘어요. 죽은 사람이 받아간 인세가 4천만 불이 넘어요. 산 우리는 도대체 뭐죠? 그게 인세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하루 이틀 1년 2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가지고 나를 통해서 어때 매출이 올라오면 아메가 갖고 있는 제품을 직접 갖다 쓰면 정보를 줘가지고 그죠? 인터넷 수송해서 갖다 쓰면 어때요? 내가 보너스를 받겠죠. 그리고 내가 나이가 60, 70대도 내가 몸이 아파가 병원에 누워도 여전히 매출이 올라오겠죠. 왜? 제가 병원에 눕는다고 이 AB가 다 따라 눕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ABC 그룹 이 안에 회원들이 다 따라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매출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이 보너스를 받다가 죽으면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왜? 매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날 힘있고 용기 있을 때 그죠?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흘리는 그 피와 땀방울이 몇 년을 보장받습니까? 직장인은요, 한 달 보장받습니다. 그것도 이번 달 월급 받고 다음 달 일주일 무단결근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이 피와 땀이 내 나이 60, 70, 80에도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제 신상에 일이 생겨도요, 걔들 미래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두 부모가 동시에 다 죽어도요, 아메이가 그 보너스를 관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양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보너스요, 아메는요, 철저하게 보상해 줍니다, 우리한테.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아메이 파운더스 카운실 미팅이 있었어요. 이 파운더스 카운실 미팅이 뭐냐면 전 세계 아메이가 들어간 나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전 세계 탑 리더들 한 5, 60명만 모아가지고 하는 미팅이 있어요. 제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는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 상공회의소에서 했어요. 이 아메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 제이반 앤델, 그 제이반 앤델은요,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스티브 벤 앤델은 2001, 2002 회계년도에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부회장 시절에 한국에 내방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도 만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피라밋이라면 절대로 미 상공회의소에서 허락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미 상공회의소 큰 그 대회의실을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앉아서 미팅을 하는데 리치 디보스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나오시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난 45년 동안 우리 회사는 여러분한테 보너스 수표를 단 하루도 늦게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 80 넘은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메를 오래 해가지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거기 초기에 해가지고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그 보너스를 영원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그 보너스 수표를 누가 받을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정해가지고 회사가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실감은 안 나요. 40대 초반에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진짜 아메를 오래 하셔가지고 머리가 그냥 50, 60, 70 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아메 창업자의 그 마음이요, 저한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 하루도 보너스를 늦게 줘본 적이 없대요. 단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줄 테니까 너네 자식들한테까지 영원히 줄 테니까 누구한테 줄 것인지 미리 좀 정하래요. 그게 회사 오너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저는요, 작년 5월 3일 날 귀로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 창업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도록 저 인간은 나와서 왜 이렇게 2시간 동안 입에 거품 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요, 삼성에도 다녀봤고 쌍용에도 다녀봤지만 그 삼성의 쌍용에 우리나라 기업의 그 어떤 오너도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대대로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현대가 여러분 자식들을 크게 까다롭게 뽑아도요, 몇 대를 보장합니까? 몇 대? 몇 대는 무슨 몇 대야? 몇 살까지 보장합니까? 그 뽑을 때는 평생 먹여 살려줄 것처럼 요렇게 저렇게 뭐 오만 테스트 다 하잖아요. 예. 뭐 개인기가 있느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여튼 별거 다 따집니다. 예. 그렇게 뽑아놓고
평생 매겨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뽑아놓고 회사가 좀 힘들면 명태 조퇴 정리해보다 그러면 그런 미명하에 바로 심 자르잖아요. 그런 삼성현대는 왜 안 미워하시고 아멘을 왜 미워하시냐고요 도대체. 좀 내면의 진실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아멘을 피라미처럼 하다가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만둔 그런 부정적인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발전된 길을 간 사람의 경험을 들으세요. 정말 그 다음날 저희들이 워싱턴에 그 국회의사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우리한테 자리를 빌려줬어요. 아멘 회원들한테. 미 국회의사당이.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5월 5일.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맨날 생일을 미국 갔어요. 이번에 5월 5일도 미국에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흘리는 피땀이 정말 내 삶 대대로 보장받는다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오늘 잊었는 게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은 꼭 미팅 나오겠다. 뭐가 힘듭니까? 회사는 매일 출근하시면서 그 회사가 몇 년이나 여러분을 보장합니까?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노력하고도 보장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처럼 저는요 쌍용 일 잘하면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왜? 월급은 자꾸 많아지는데 새로운 사람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보너스 설명해 드릴게요. 3차 보너스. 이렇게 A처럼 본인을 중심으로 1000만원 돼가지고 독립하는 사람, A 같은 사람을요, 아메에서는 실버 프로듀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매출액이 1000만원 넘어서는 거죠. 월가 소득은 평균 80에서 100만 정도 나요. 이 1000만 매출액을요 1년에 3개월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GP라 그럽니다. 골드 프로듀스. 이제 은이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월간 소득이 평균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출액이 1000만 매출액을 1년에 6개월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플래티늄이라 그러고 월간 소득은 평균 150에서 한 200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요. 플래티늄이 되면은 정식 사학과로 인정합니다. 왜 정식 사학과로 인정하냐 하면요. SP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메 했는데 옆에 사람은 한 명 하면 제대로 알려가지고 제대로 SP 될 때 나는 놀고 있다가 1000만 원 되는 거 보니까 열받으니까 은행 가서 통장에서 1000만 원 찾아가지고 확 싸제. 그 1000만 원 했어. 그래도 SP는 SP죠, 그죠? 근데 1000만 매출액을 싸제기로 한 달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6달 이상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요 1000만 매출액을 6개월 이상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제대로 사업을 펼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사학과로 인정하고 이때부터는요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고 또 2박 3일 동안 세라톤 워크에서 멋진 세미나 열어드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플래티늄 이상 가족과 함께 5,000명이 코타키나발루를 갔다 왔습니다. 5,000명. 대단하죠. 내년에 또 괌에 갑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회사가 장사가 잘 됐다고 직원 가족 5,000명 해외여행 보내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아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보내준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로 따지면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원래 그런 기업 이념이 없습니다. 그 삼성 로얄 패밀리 그 가족들은요 계속 부자가 돼가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에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계속 퀄리파이를 해가지고 플래티늄 되겠죠, 그죠? 플래티늄. 그래서 나로부터 두 그룹의 플래티늄이 나와요. 플래티늄 그룹이 두 그룹.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사파이어라 그러고 월간 소득이 평균 200에서 250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 세 그룹의 플래티늄이 나오죠. 나로부터.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에메랄드라 그래요. 그래서 아메에서는 플래티늄 그룹 세 그룹 나오면 에메랄드라 그러고 월간 소득은 평균 250에서 500만원대 들어옵니다. 에메랄드가 되면요. 이렇게 수입이 껑충 뛰어요.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아메에서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한 그룹이 독립하고 두 그룹이 독립하는 건 우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처음에 아메 듣고 좋아가지고 나는 마당발이라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메 한번 해봐 하고 훅 던져놨는데 한 두 명이 비전 보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파이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세 그룹이나 독립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메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하위 매출액의 1%를 별도로 적립했다가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 돈을 우리는 MD 보너스, 먼슬리 뎁스의 뎁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달 기피에 대한 보너스다 그런 뜻이에요. 이 MD 보너스 1%는요 2차 보너스 4%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4%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이 리더십 보너스는요 새로운 그룹이 독립해야만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MD 보너스는 독립한 그룹이 깊이만 깊어져도 계속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늘어나냐고요? 몰라요. 어디까지 늘어나느냐고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주위에서 아메 돈 안 돼 그러면 진짜 돈 안 돼 이러고 그만두지 마시고 당당히 물어보세요. 아메가 돈 안 된다고? 너 혹시 MD 보너스 받아는 봤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MD 보너스를 3, 4년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 사람은 아메이가 사업이 될 때까지 안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 시작했다가 애들이 와가 징징 짜고 성가시게 한다고 샷다문 확 닫아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 시작했으면요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방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D 보너스 정도 받아보시면요, 이 안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내가 소문으로만 듣는 불량스러운 다단계가 아니고 정말 46년의 역사로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갖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말 우리한테 영원한 사업의 길을 주는 회사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자, 이게 단순히 월 수입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500만 원 베이스가 정말 여러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신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트워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입이 커져 나가는, 여러분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손이 저리고 발이 저리는 그런 노인이 됐을 때도 지속돼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요, 투자 과감하게 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96년 돼가지고 연말 보너스를 전부 다 투자했어요. 물론 다 날아갔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연말에 여지없이 보너스가 들어오고 매달 항상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제가 하는 일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적은 미팅을 하고 더 적은 사람과 만나고 훨씬 더 적게 일합니다. 근데도 수입은 훨씬 더 커집니다. 왜? 네트워크는 계속 성장하고 신제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요, 나는 에메랄드가 됐는데 내가 전달한 이 플래티늄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플래티늄을 6그룹 만드는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는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이게 아무리 커도 하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3그룹 독립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몇 개 독립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매출액은 분명히 이 사람이 큽니다. 이 매출이 포함되니까. 근데 수입은 이 사람이 더 큽니다. 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티늄을 6그룹 독립시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월간 소득이 평균 1000만 원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 포럼이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고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이 중에서 한 그룹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메에서는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남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부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반 사업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남이 망하길 바라고, 내가 합격하고 싶으면 남이 떨어지길 바라잖아. 그러니까 네 죽고 내 살자가 아니고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윈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다이아몬드 때 우리 부장님 에메랄드 됐어요. 실제 상황.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와가 정말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왜? 박사는 에메랄드고 학사가 다이아몬드니까. 박사보다 학사가 수입을 2배로 버는 거예요. 이게 회사 같으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부장님이 저를 꼭 안고 축하한다 그러길래 제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 하냐? 정학수 씨가 나를 통해서 암에 전달받아가지고 한 그룹, 두 그룹 독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 독립하니까 나한테 올라오는 MD 보너스가 훨씬 많대. 더 열심히 하래? 바로 수석 가래. 그 수석이 뭐냐니까 3그룹을 더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그룹 독립하면요, 우리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월간 소득이 2천만 대 들어옵니다. 12그룹 독립하면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15그룹 독립하면 트리플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 18그룹 독립하면 크라운이라고 그러고 20그룹 독립하면요, 크라운 엠버스더라고 합니다. 끝이냐? 끝 아닙니다. P는 일단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사람은요, 50개 이상 독립하는 사람도 있고, 홀리첸이라는 선생님 출신의 여자분은요, 100개 그룹을 이상 독립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떤 분 그래요. 야, 크라운 엠버서더 되고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돈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 나는 그냥 한 500만 원 있으면 돼. 이러면요, 에메랄드까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에메랄드 돼가지고 3그룹이 튼튼하면 되잖아요. 그죠? 3그룹이. 그러면 영원히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연봉 5천 원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아, 나는 500원 못 살아. 애들 뚝 해가지고 1000만 원은 벌어야 돼. 이런 분들은요, 다이아몬드까지 하세요. 그 대신 6개 그룹이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이 튼튼하다는 게 뭘 뜻하느냐고요? 제가요, 다이아몬드 때 플래티늄이었던 제 친구, 제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제가 크라운 엠버서더가 되니까요, 이분이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이분이 더블 다이아몬드예요. 여기에 수석 다이아몬드, 이 밑에 다이아몬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한 그룹이 1000만 원 되면 독립이고 3개면 에메랄드고 6개면 다이아몬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한 그룹 매출액이 30억이야. 이 한 그룹 매출액이 20억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그룹 매출액이 10억이야. 이 그룹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튼튼해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건요,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하급수적 원리로 커져나가는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씨가 뛰어다니면서 매년 매출을 계산하고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갖고 있는 시스템이 계속 뻗어나가듯이 저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혼자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정말 옳은 거다, 정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셔가지고 내 작은 시간부터 한번 투자해보자, 내가 집에서 쓰는 것부터 한번 바꿔보자 라는 그런 작은 실천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93세에도 꿈을 꾸는 사업, 버니스 한센 크라운 중장년층 꿈의 모델의 미시간 할머니. 여기 부부 아닙니다. 예, 이 남자분은 우리 부장님이에요.
예, 여자분이 버니스 한센이라는 이때 당시 나이가 93세, 지금은 95세가 넘었어요. 이분이 92세 때 우리나라에 왔어요. 보였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밑에 들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슴이 터지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분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나이 이제 40인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면, 인생을 무엇을 하고 살아가면 내 나이 90이 됐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줄 것인가. 내 나이 90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이 60, 70에 주위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는 할아버지 보셨어요? 할머니 보셨어요? 왜 인생은 젊을 때는 멋지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왜 그렇게 힘들어져야 되죠?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보고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젊을 때 농협에 다닐 때는요, 너무나 멋진 상무님이었고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나이 50, 60이 넘어가니까 동네 아줌마, 저희 어머니는 동네 파출부가 되시더라고요. 하루는 갔는데 그 파출부 생활 너무 힘들다고 직장을 바꿨대요, 어머니가. 저는 쌍용이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바뀌신다니까 호텔에 취직했대요. 그 호텔에 무슨 일 하세요? 하니까 하우스키퍼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불보, 침대보 계시는 거,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있다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제는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팁을 10,000원짜리를 놓고 갔더래. 그걸 어머니가 그 10,000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게 저희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멘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가 외면했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요, 모든 걸 선독했어요. 이제 일하지 마시고요, 맨날 등산하시고 수영만 하고 사세요. 그렇게 10년을 멋지게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너 덕분에. 네 동생 놓고 가지만 너 때문에 너무너무 안심이 된다. 그러고 가셨어요. 65세밖에 안 됐는데 가셨어요. 저는요, 어머니 정말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나이는 적지만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불효자로서 정말 말씀드린다면요, 정말 부모님 언제 가실지 몰라요.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요,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그분 삶에 정말 내가 자식을 둬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기쁨을 한번 드려보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손자 입힐 거 안 입히고 먹일 거 안 입혀가지고 용돈 드리지 마시고요. 그런 돈 받고 행복해할 부모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옛날부터요, 가장 큰 효도가 아들, 딸이 나가서 정말 성공해서 뭐라 그러죠? 입신양명한다.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만큼 부모가 저를 행복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부모를 먼저 보낸 불효자지만은 제가 그래도 10년 동안 어머니 마음속에 정말 항상 꿈과 희망을 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도 조금 덜 미안하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사업은요, 단순히 내가 좀 더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뿐만 아니라 여러분 2세, 3세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멋진 드림이고 멋진 비전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이 성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